안녕하세요. 건축직 합격 올인원 건축직 유수 건축구조 김창훈입니다. 백세 시대가 현실이 된 요즘 현대인들은 최근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을 느끼며 앞으로 많이 남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듯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30대 중반 이후 공무원 시험이라는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합격생이 있어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합격생분 이제 자기 소개 한번 해 주시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2023년 경기도 교육청 건축직 9급 합격자 36살 박기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어디에 합격하셨고 그리고 보통 합격하셨을 때 점수 있잖아요. 네. 그 점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2023년 경기도 교육청 건축직에 합격을 했고요. 올해죠, 올해. 네, 오, 올해 이번에 네, 23년도. 합격됐고 이제 네. 조만간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은 뭘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그동안 고생했다고 가족들이랑 여행도 좀 하고 여행도 하고?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연수도 혹시 받고 있지 않나요? 네, 연수는 저번 주에 딱 끝나가지고 연수 지난 주 끝나고 지금 임용 바로 전에 이렇게 또 달려왔습니다. 따끈따끈할 때죠.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수업 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합격하시고. 네, 덕분에 이렇게 또 합격을 하게 돼서 또 이렇게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흔쾌히 제가 또 부탁했는데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지금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또 지금 일을 하다가 합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분명히 아마 일을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공부하다가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일을 하다가 사회생활 하다가 나 이 생활이 좀 그렇다. 왜냐하면 위에 상사를 보면 그 자기 앞길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안정적인 생활을 조금 하고 싶다. 돈을 떠나서 내가 좀 안정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보면 대표적으로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공무원 생활을 또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으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또 공부하셨는지 또 직장 생활도 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제가 또 답하고 그런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키워드 한번 볼까요? 일단 공무원 시험을 결심하기까지 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공시 준비 전 상황입니다. 자, 공시 준비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일을 하셨을 거니까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주로 하셨나요? 제가 우선은 방송 쪽 관련돼서 좀 일을 했었어요. 원래 전공은 건축을 전공을 했는데 전공 말고 다른 것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방송 쪽 일을 하면서 어떻게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도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더 그 일과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또 키포인트는 여러분 여기가 키포인트인데 일도 하시지만 결혼까지 하셔가지고 자녀까지 있다. 그러면 이게 아이까지 있으면 네. 또 가장으로 해서 책임감이 정말 무겁잖아요. 네. 그럼 또 이게 또 막상 또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공부만 올인해야지. 이게 또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한번 이제 공부까지 병행해서 지금 한 케이스 중에 하나죠. 네.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이제 많은 얘기들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 사항은 지금 그랬는데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공시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뭐냐. 아마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나 이제 공부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용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공시를 준비하게 됐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제 상황 같은 경우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워라밸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집에 가는 시간이 좀 많이 늦거나 너무 일찍 가야 되거나 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이 적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족들과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돈을 떠나서 일단은 지금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같이 못 보내는 좀 아쉽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평소 다른 사람들과는 좀 라이프 사이클이 다르게 좀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도 좀 안 좋아져서 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워라밸도 그렇고 제가 지금 이른 나이는 아니지만 같이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건축직 공무원을 준비하고 어. 2년 동안 같이 일과 병행하다가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한데 네. 그럼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지금 만으로 36살이고요. 만으로 36이면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어떻게 보면 37, 38 7 정도 그 정도 되겠네요. 야, 근데 그 나이에 솔직히 뭔가 새롭게 도전하겠다. 솔직히 뭐 나이가 40, 50, 뭐 60이라도 새롭게 도전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솔직히 얘기하면 36 정도의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 이게 정말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업무에 대한 형태들도 그렇지만 자기가 또 이렇게 하던 일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일을 벗어나서 다른 일을 새롭게 도전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결심이거든요. 그 과정에 가장 큰 결심은 아까 얘기했던 거 어떤 거였죠? 우선은 제일 먼저 보였던 게 가족이었어요. 가족. 첫 번째가 네. 가족.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시간은 못 보내지만 어떻게 보면은 월 급여는 좀 그렇죠. 높을 수가 좀 있죠. 높을 수 있죠. 네. 일을 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보통 몇 시부터 출근하셨나요? 이게 되게 대중인데 빠르면 5시에도 나가고요. 5시 나가고 네. 근데 늦으면 끝나는 시간은 그럼 보통 끝나는 시간은 어떨 때는 진짜 빨리 끝날 때는 한 3, 4시도 되지만 더 네. 늦을 때는 거의 밤 10시, 11시 음. 이렇게도 좀 끝나서 오면은 애기도 자고 있고 새벽에는 또 자고 있는 모습만 보고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일정한 시간이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로망도 있었겠어요? 언제 아빠 몇 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공무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출근해야 되면 이 정도에 내가 출근한다. 언제 끝난다.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네.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은 계획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았다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본인 입장에서는 많이 좀 답답하고 그다음에 스케줄 잡기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많았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컸던 게 아기가 태어날 때였어요. 그때 아. 코로나이기도 했고 좀 그렇죠. 그렇죠. 상황이 안 좋았는데 제가 아기 엄마가 아기를 낳으러 간다고 할 때 제가 일에 어쩔 수 없이 묶여 있어서 되게 늦게 갔어요. 딱 아기 그렇죠, 태어나기 그렇죠. 바로 5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런 걸 보고 이거는 일도 중요하지만 좀 더 유연하게 제가 정해진 틀에서 좀 더 보장도 받고 워라밸도 좀 조절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이렇게 휴직을 하고 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고 네, 또 자기가 그렇죠. 휴직을 하게 되면 그 자리도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공무원은 이 휴직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게 좀 장점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네. 내가 휴직을 한다고 해서 내 자리가 없어지고 그다음 압박감이 들어오고 그런 건 솔직히 아니거든요. 이게 요새는 네, 또 네, 그런 네, 것들이 맞아요. 많으니까 또 그런 부분이 계기가 됐네요. 두 번째 키워드를 보면 고민과 갈등 해결책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고민과 갈등 아마 제일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과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일을 그만두고 다시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는 데 있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갈등도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결심을 하고 그 해결책을 예를 들어서 특히 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시간 내는 게 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공부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 해결책을 어떻게 결심하고 어떻게 해결책을 찾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공무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보가 너무 처음에는 막연하게만 그렇죠, 좀 그렇죠. 느껴졌는데 제 주변 친구들이나 학교 선배, 후배, 지인들한테 고민을 얘기했을 때 한번 해봐라. 다시 건축직을 좀 준비를 해봐라. 자기가 그 커리큘럼이나 선생님들 이런 정보를 좀 줄 테니 그래서 유튜브나 인터넷을 좀 많이 찾아봤던 그렇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 다른 것보다 건축직을 준비하면 그 전공 과목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많이 설명을 좀 해줬던 것 같고 음. 그러다 보니 이 앞에 계신 김창원 그렇죠. 선생님 커리큘럼이나 그리고 이제 그 입시 설명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를 보면서 좀 많이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많이 믿음을 좀 맞아요.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처음 선택할 때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아무 곳이나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가고자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면 누굴 선택하느냐. 진짜 그 과목에 있어서 정말 잘하는 분들 그리고 특히 전공 과목이 이
기술직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그 과목의 일타 선생님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잘 찾아오셨죠. 덕분에 아무튼 이렇게, 네. 뭐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다음 키워드가 뭐냐면 건축직 준비 이유라고 해서 나왔는데 네. 자, 건축직 굳이 다른 직렬 많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원래는 건축가를 나왔지만 지금 실제로 일을 한 것은 방송 쪽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쪽으로 또 갈 수도 있는데 건축직으로 다시 선호하게 된 이유가 네.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표면적으로 그것부터 했어요. 합격 점수랑 아, 인원 뽑는 인원수. 네, 이런 걸 봤는데 네. 제가 전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하는 거라면 다른 거를 좀 고민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점수, 커트라인 점수나 이런 걸 봤을 때 아, 이건 좀만 제가 부지런하게 노력을 하면 그렇죠,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좀 용기나 이게 도전할 수 있는 좀 용기를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일반 행정직보다는 네. 행정직보다는 컷 자체가 낮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컷이 낮다는 것은 진입하는데 부담감이 적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게 또 제일 크고 그다음에 또 전공 과목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전공 과목에서 그 학교에서 조금 또 했던 부분도 있고 네. 뭐 그렇다고 학교에서 했던 게 계속 남아있지는 않지만 맞아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그 길로 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크네요. 네. 예,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공무원 부분을 이제 결심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부분 하셨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고 시간을 어떤 식으로 쪼개서 합격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하나씩 그럼 제가 여러분 아마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 너무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그걸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나의 합격 키워드 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시험 전 준비래요. 저 시험 전에 준비할 게 몇 가지 있잖아요. 특히 뭐 가산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시험 전 뭐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우선은 제가 전공자긴 한데 예. 기사 자격증이 없어요. 아.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이걸 공시를 전적으로 했으면 그 자격증도 좀 준비를 했을 그렇죠. 건데 미리 했을 건데. 네, 근데 예. 일과 병행하다 보니까 처음에 필기는 이 전공 준비랑 같이 하면서 어떻게 예. 필기는 되는데 기사 자격증 필기.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실기는 너무 시간을 많이 네, 써야죠. 할애하기가 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과감히 포기하고 오. 최대한 빨리 지금 제가 처해진 상황에서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빨리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산점이 보통 우리가 5점이잖아요. 5점. 네. 5점이고 그리고 3점도 있고 네. 이렇게 되는데 그 5점을 오히려 뭐 투자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공부를 통해서 네, 그 점수를 본 공부를 통해서 점수를 올리자 그런 전략으로 일단 가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도 뭐냐면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산점을 또 따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나중에 한번 노화를 통해서 좀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 그렇게 봐도 되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지금처럼 지금 이거 기용님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 없이 내가 전공에서 점수를 조금 더 올리자 네. 그런 전략으로 또 갔거든요. 왜냐하면 건축직이 컷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또 가능하다는 거. 네. 그래서 시험 전에는 자기가 먼저 결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내가 가산점을 일단 갈지 아니면 그냥 가산점 없이 전공에서 점수를 조금 올릴지 네. 그걸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들어가서 우왕좌왕 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또 저것도 아닌 경우가 생기니까 네. 그걸 먼저 결정을 조금 해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걸 좀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공부 방법인데 아무래도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특히 또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은 뭐 공부 시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본인만이 공부하는 방법이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일과 시간을 어떤 식으로 쪼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가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럼 그 내용을 지금 하나씩 제가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어디서 공부하셨나요? 우선은 실제로 여기 학원 와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았겠는데 예. 제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인강을 좀 많이 활용을 하려고 그렇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시간대를 맞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온라인 강의는 어차피 온라인 강의가 현장 강의를 그대로 찍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자기가 시간에 맞춰서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하고 되니까 네. 그럼 온라인으로 수업을 일단 들으셨네요. 네.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공부는 그럼 어디서 하셨나요?
보통 평일 같은 경우는 일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오. 출근을 하는데 이동하는 시간, 그리고 점심을 먹고 짜투리 시간, 그리고 오후에 퇴근하면서 오는 시간, 그리고 주말에는 웬만하면은 통으로 좀 아내나 아이한테 좀 양해를 좀 구하고 그렇죠, 좀 스터디 그렇죠. 카페나 이런 데서 좀 인강 위주로 하려고 아, 했습니다. 주로 스터디 카페에서 주로 네. 많이 하셨네요. 네. 그리고 시간 자체는 지금 조금 전에 나왔지만은 공부하는 장소는 스터디 카페에서 하셨고, 그리고 공부 시간 부분에 대한 시간 분배는 지금처럼 얘기했던 대로 하루 일과를 따진다 그러면 네. 이제 처음 출근할 때 몇 분 정도요? 출근할 때 짧으면 그냥 그때그때 보통 잡아 한 1시간? 네, 1시간 보통 정도. 출근하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되니까 네. 그럼 그때는 뭐 주로 예를 들어서 뭐냐면 공부를 출퇴근 시간에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 뭐 자동차로 타고 가시면서 하셨나요? 아니면 지하철 타고 가시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려고 했고, 예. 그거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을 때는 자동차를 가지고 갈 때는 예. 어쩔 수 없이 그냥 소리로만 듣고. 소리로만 듣고. 네. 왜냐면 요새는 또 강의가 MP3로 또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거 틀어놓고 이렇게 또 계속 리마인드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그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전 보통 그랬어요. 평일에는 공통 과목을 위주로 좀 하려고 했고, 그러다 평일날에는? 보니까 제가 영어에 좀 많이 약해서 네. 단어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한국사나 특히 국어는 좀 일단은 제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좀 밀어놓고 한국사랑 영어를 위주로 좀 하려고 했고, 그리고 운전할 때는 그냥 듣기만 했을 때는 한국사랑 아니면 전공 과목 들었던 거 복습하는 위주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 배분을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통 과목, 네. 국어, 영어, 국사 위주로 돌리시고, 예.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뭐 전공 우리가 전공 과목.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한번 더 자세히, 왜냐하면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이 나도 직장 다니는데 과연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직장 다니면서 이게 참 공무원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도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일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을 건데 네. 일을 지금 하시면서 일을 하면서 공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일을 하시면서 내가 공무원 준비를 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목소리가 원래 목소리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 그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콧물도 좀 흘리고 하는데 좀 듣는 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왜 너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지금 뭐 진짜 나 직장 다니면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이걸 왜냐면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야,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걸 누가 지시해 주면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막막하거든요. 이게 또 뭐 앞에 찾아가서 해봤자 좀 올 공부만 하시는 분들밖에 없고 일을 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딱히 이렇게 많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돼. 이게 끝이에요. 근데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야 지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정말 잘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한번 뽑아낼 수 있는 거 다 뽑아내 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통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공통을 했는데 그럼 시간을 지금 출퇴근 시간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냈다. 네. 그리고 또 언제 시간을 내시나요? 그리고 점심 시간을 좀 많이 활용하려고. 점심 시간은 그럼 몇 시간 정도요? 점심 시간도 최대한 좀 밥을 좀 빨리 먹고. 네. 그렇죠. 그 정도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예. 밥 먹을 거 다 먹고 그다음에 잠 다 자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점심 시간 때도 한 1시간 정도? 네. 1시간 정도. 그럼 2시간이 됐네요. 네. 그리고 일과를 마치고 또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럼 보통 어떤 식으로 한 몇 시간 정도 공부했나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 짧게는 그러니까 출근 시간 1시간, 점심 시간 1시간, 퇴근 시간 1시간. 1시간. 네. 왜냐하면 그 1시간이라는 얘기가 이제 일찍 끝나면 시간이 많지만 늦게 뭐냐면 뭐 저녁에 늦게 12시, 1시, 2시에 밤에도 끝날 수가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1시간은 무조건 나왔다 그 얘기네요. 많을 때는 뭐 한 2시간도 나올 거고 아니면 아예 시간을 못 낼 수도 있을 거고 야간 일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럼 평균적으로 지금 그러면 1시간이면 총 3시간이 되네요.
네, 하루에 보통 평균적으로. 네. 평균적으로 하루에 3시간 네. 정도. 그 정도. 오, 하루에 3시간. 야, 그 사람들 솔깃하겠어요. 네. 하루에 3시간을 해서 공무원 투자해서 공부를 해서 학교 간다? 오, 이거 정말 이거 듣는 분들은 솔깃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하루에 3시간을 공부하는데 월요일부터 솔직히 금요일까지 해서 5, 3, 15. 그럼 네. 총 순 공부 시간은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시간. 네. 오, 15시간. 그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단 아침 출퇴근 시간에 출근 시간부터 할게요. 출근 시간에 그럼 어떤 걸 공부하셨나요, 주로? 저는 일단은 좀 영어 단어를 좀 많이 외우려고 했어요. 그 시간에. 그렇죠. 네. 야, 또 영어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독해의 기본은 단어. 네. 그리고 문법의 기본도 단어를 모르면 일단은 영어가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단어부터 먼저 일단 1시간을 계속 투자해서 외우셨네요. 네. 근데 중간에 보면 졸리거나 좀 집중이 안 될 때는 안 될 때 있죠. 제가 또 전한길 선생님 좀 수업을 좀 아. 들었었는데, 네, 그럴 땐 또 한 쓴소리 좀 듣고 그렇죠. 하다 보면 또 네. 다시 또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국사에 또 하면 국사부터 전학일 선생님 아니겠어요? 네. 전학일 선생님 수업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쓴소리를 패스하는데 내가 볼 때는 쓴소리만 모아서 힘들 때, 네. 잠 올 때 그때 한번 들으면요 정신 바짝 납니다. 그러니까 쓴소리라고 해서 패스하지 마시고 그것 또한 또 선생님께서 수업을 해나갈 때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또 한 번 더 자극하고 공무원들이 멘탈 관리가 또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통해서 또 한 시간 정도 아침에 네. 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단어장을 그럼 주로 보셨나요? 네, 단어장도 단어장인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희 나름대로 A4 용지를 좀 접어가지고 오. 그날 좀 외울 거를 좀 적어가는 편이거든요. 그거 괜찮네요. 네, 단어장도 분명 좋은데 그거는 그냥 인쇄돼 있는 걸 보다 보니까 와닿기보다는 네. 제가 그냥 자기 전에 그걸 적어놓고 음. 아침에 그때 보고 아침에 제가 어떻게 보면 저와의 약속이죠. 그렇죠. 그것만은 꼭 외우고 자자. 좀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아침 시간이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 화장실 갈 때라도 잠깐 그 한두 개라도 보면서 좀 약속을 좀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영어가 제일 중요한 게 단어니까 네. 아침 출근할 때 그 1시간 정도는 거의 단어로 네. 그리고 조금 이제 좀 약간 잠이 온다. 그리고 좀 나태해진다. 그러면 전학일 쌤이 쓴소리도 네, 네. 또 플러스로 들었다는 거. 네. 그러면 낮 시간에 우리 점심 시간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그럼 어떤 과목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또 하셨나요? 그럴 때는 진짜 힘든 시간이에요. 밥 점심 먹고 시간이 좀 졸리고, 힘들죠. 네, 밥 먹고 졸리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한국사도 그러니까 암기감이 좀 약해가지고 그렇군요. 그럴 때는 웬만하면 한국사를 좀 들으려고 했고 그리고 전한계 선생님이 그 암기 노트를 너무 잘 해주셨잖아요. 전학에서 암기 노트 잘 돼 있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강의도 해주시는 거를 맞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어폰으로 듣기만 하고 그 책을 봐도 어떻게 보면 많이 좀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점심시간을 좀 보냈던 거. 그렇죠. 점심 시간에는 암기 과목 위주로 네. 그렇게 정리를 했다. 네. 솔직히 이걸 1년 동안에 그렇게 해서 시간만 모아도 이게 정말 많아요. 꽤 많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무조건 앉아가지고 뭘 해야지만 공부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도 충분히 뭐냐면 1회독과 2회독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본인의 의지다. 맞아요. 내가 약속을 하고 정말 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시간을 지키고 해나가는 의지가 중요한 거지 내가 공부를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게 또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오네요. 네. 그럼 저녁 시간대 어떻게 보면 평균 1시간이지만 어떤 데는 2시간, 네. 어떤 데는 3시간, 어떤 시간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어떤 과목을 또 공부하셨나요? 그때는 처음에는 예. 일단은 평일에는 공통 과목을 무조건 잡으려고 했어요. 공통 과목? 기존에 제가 아침이랑 점심에 봤던 영어랑 한국사를 어떻게 보면 복습을 한다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단어 부분을 외웠던 것들을 독해로 적용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독해를 통해서 단어가 나와야 또 다음 날에 독해를 또 하기 위한 단어를 빼놨던 거, 자기가 정리했던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위주로 또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진도를 주로 강의를 들으면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진도를 조금 많이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강의 자체를 통해서. 네네.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들쑥날쑥하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니까 네. 그 시간은 주로 뭐냐면 이제 공통 과목 3과목에 대한 진도들
그러니까 맞아요. 각각 뭐 네. 국어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네. 영어도 그런 식으로 시간을 또 많이 할애하셨네요. 지금 네, 보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순공부 시간이 일단은 하루에 3시간 정도. 네. 그리고 각 과목 시간에서 좀 다른 시간이 있지만 그렇게 했고 시간 분배는 그렇게 하고 시간 관리 그렇게 했고 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이제 주말이거든요. 네. 일단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일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나요 네, 혹시? 맞아요. 아, 당직이나 아니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될 때도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럴 때 빼고는 웬만하면 다 그냥 스터디 카페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럼 평균적으로 뭐 보통 최소 얘기할까요? 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보통 최소 네. 한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나요? 최소 9시부터 제가 한 6시까지는 한 것 같거든요. 중간에 점심시간 빼고 예. 보통 일과 시간이죠. 그렇죠, 한 그렇죠. 8시간 정도 오.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이 정말 좀 괜찮은 게 뭐냐면 일주일에 루틴이 있잖아요. 네. 아침에 9시에 가서 뭐 어떻게 일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 일하는 시간을 토요일, 일요일도 내가 일을 하러 간다 생각하고 네. 그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분들이 5월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그 공부 시간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일 못하면 내일 모레 하면 되지. 그러다가 오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네. 이렇게 너무 많거든요. 이게 시간 많은 거 정말 안 중요해요. 순 공부 시간. 내가 집중하는 시간이 중요한데 합격.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시간을 활용을 잘했다는 거.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순공부 시간에서 집중했다는 거. 네, 그게 정말 중요한 시간의 하나네요. 그럼 이제 9시 그러면 보통 공부해서 6시까지 했어요? 네. 그럼 그 뒷 시간은 어떻게 했나요? 이게 평일에도 제가 아이랑 좀 못 놀아서 그거는 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직장 병행이랑 아이랑 결혼도 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시간은 좀 아이랑 좀 놀아주려고 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네. 것까지 제가 더 한다고 하면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많이 놀아주려고 했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게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야 저도 또 다음 한 주를 또 아이 보고 했던 걸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맞습니다. 좀 그런 원동력으로 좀 삼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주말에 이제 전공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주말에 공부를 할 때 주로 전공만 그럼 하셨나 아니면 다른 과목도 같이 하셨나요? 웬만하면 영어 같은 경우는 같은 네. 시간에 좀 최대한 보려고 했고 그 어. 시간을 제외하고는 저는 주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한 그렇죠. 빨리 전공 진도를 좀 많이 빼고 싶었거든요. 진도를. 네, 그리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 커리큘럼 올려주시는 그렇죠, 거에 있어서 그렇죠. 네. 기본 강의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어. 네, 그 뒤에 복습을 하던가 아니면은 그 다음 단계 테마별이나 그렇죠. 아니면 문제풀이로 넘어가려고 맞아요.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학습법을 한번 볼게요. 각 과목별로 우리가 공부를 조금 했을 때 네. 어떤 식으로 공부를 조금 진행을 했는지 네. 그 학습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국어 대표적으로 뭐 국어죠. 네. 국어는 뭐 공부를 어떤 식으로 조금 하셨나요? 국어는 일단은 저희가 딱 그것부터 했어요. 행정직이 아니고 건축직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예. 보면은 제가 정해준 점수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렇죠. 네, 국어 일단 문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했지만 예. 최대한 빨리 좀 넘어가고 음, 마지막에 100일 그렇죠. 이럴 때 보면은 예. 저희 선생님 이유진 선생님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뭐 기술직이 다 그렇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딱 100일 되었을 때 네. 그 온라인 상에서 그걸 접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다른 쌤 수업 듣다가 100일 뭐 기도. 네네. 그러니까 이윤 쌤도 특허 또 그 뭐 그거죠. 특별 네네. 근데 100일 기도하는데 근데 그거가 아침 보통 7시 20분, 20분, 25분이니까 네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아마 일찍 회사를 가가지고 네네. 또 공부하는 거 티내면 안 되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책상에 앉아서 또 공부하는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뭐 또 쉬라고 그러니까 화장실 가셨다면서요. 네네. 근데 이게 되게 좀 어려워요. 이게 병행하다 보면은 티를 절대 내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티를 내면 뭐 하는지 묻게 되고 맞아요, 이게 맞아요. 타직률 다른 데로 이직하려고 그렇죠, 준비하는 그렇죠, 티를 그렇죠. 내는 순간 맞아요. 이게 가시방석일 수밖에 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또 어려움. 웬만하면 출근을 좀 빨리 하고 예.
만약에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는 좀 다른 데로 벗어나서 좀 듣던가. 그래서 이제 100일 네. 완성 자체를 화장실에서 네. 아까 네, 들었는데 맞아요. 화장실에서 그 문제를 풀고 네. 그다음에 뭐 9시 정도 되면 이제 강의가 무료니까 그게 느리니까 맞아요. 그때 또 강의를 듣고 9시부터 업무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화장실에서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까 네. 얘기 들었는데 예. 근데 이게 제가 막 전적으로 몰입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시간만큼은 몰입을 그렇죠, 하려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부담이 좀 덜했어요. 예. 이게 무료로 강의를 해주시기도 했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리고 꼭 20문제를 다 풀면 좋긴 하겠지만 예. 만약에 여건상 안 되면 예. 또 다른 동영상을 본다거나 그렇죠. 네. 대신 7시 반부터 9시까지는 이렇게 열어주신다는 게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좀 여유가 좀 맞아요, 됐어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점수는 국어가 제일 잘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이게 되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화장실 효과. 앞으로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병행하시는 분도 화장실에서 계속 듣지 않나 모르겠어요. 또 유행하겠어요. 100일 기도는 화장실과 함께. 네. 또 이런 또 이게 네. 또 되겠는데 이게. 네. 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딱 그 집중 그 잠깐 했던 걸로 제가 90점이 넘었거든요. 오, 야, 네. 이거 그게 좀 엄청난데요? 그리고 이게 그게 신의 마지막에- 한 수였네. 제가 볼 맞아요. 때는. 예. 그 어떻게 보면 문제를 계속 푼다는 거랑 그리고 딱 그 시간에 맞게 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야. 그러다 보니까 좀 든든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던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야, 진짜 엄청난. 야, 이준 쌤 들으면 엄청나게 좋아하시겠는데. 네. 하다가 이제 100일기를 통해서 완승을 해서 점수가 안 나왔는데 네. 이게 90점 부분까지 나왔으니까 네. 엄청난 부분 중에 하나죠. 네. 예. 그래서 그 기술직이 영어 부분에서 과락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국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는 조금 나오는 편인데 네. 고득점이 안 나올 뿐이죠. 근데 지금처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점수가 그래도 한 70 몇 점? 아까 얘기했던 한 60 몇 점 이렇게 됐는데 100일기도 듣고 난 뒤에 점수가 확 올라가서 네, 맞아요. 지금 90점으로 합격을 하셨거든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렇게 네. 되면.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영어입니다. 네. 영어 과락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 영어 과락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영어 공부하는 방법 한번 좀 설명해 네. 주시죠. 저는 이게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직이 벌써부터 목이 메이시는 거예요. 네. 영어 생각하면 네. 그 고민을 알거든요. 네. 네. 제가 이게 참 그래서 어떻게든 단어부터 일단 잡자. 단어부터 네, 잡자. 그리고 단어만 해서는 제가 문법이랑 이 부분에서 또 많이 틀리더라고요. 문법이 많이 네, 틀리죠.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 하다 보니까 진짜 딱 다른 분들 솔직히 선생님들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근데 문법이 다 비슷비슷하시는데 그렇죠. 저랑은 좀 잘 안 맞더라고요. 특히 영어는요. 네. 영어는 뭐 어느 쌤이 잘한다. 그분 수업 들으면 잘 된다 이러는데 또 자기하고 안 맞으면 네. 정말 이게 영어라는 게 그래서 영어를 찾아 산만리 영어 선생님 찾아 산만리 이 선생님 들어보고 또 이게 아니고 또 이 선생님 들어보고 이게 너무 많거든요. 네. 한번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네. 그래서 어떻게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태성 선생님 거 한 번만 들어봐요. 제가 같이 공부했는데 네. 먼저 합격을 한 동생이 그렇게 추천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태정 선생님 거 문법만 잡자. 저는 다른 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 단어랑 그 문법만 좀 잡고 하면 제가 못해도 50점, 많이 나오면 60, 70점까지 나오겠고 못해도 50점 이상은 받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에 왜냐면 과락이 또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네, 그것만 잡고 다른 거를 좀 더 힘을 쏟으면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거 문법이랑 단어 잡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됐고. 네. 보통 이 조탱쌤이 또 문법이란 게 간략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네. 딱 이렇게 핵심만 찍어주는데 이렇게 뭐 좀 잘 모르더라도 이렇게 점수가 팍 오를 수 있도록 해준다고 저도 얘기 들었거든요. 네, 이게 문법이 저도 좀 신기했는데 오. 그 다음 이 문법에서 뭐가 잘못됐는지가 막 이게 그렇지. 3형식, 4형식 이런 게 아니라 오. 그 다음에 어떤 걸 보고 어떤 단어 때문에 이게 문법이 틀린 거다, 맞다 이런 설명을 저한테는 너무 잘 맞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야. 그래서 너무 잘 맞는 강의였던 것 같아요. 이게 영어 혹시 고민 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그 직장 이제 다니시면서 영어를 해결해야 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네. 난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 하다가 네. 영어 안 하시는 분들 네, 너무 맞아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요. A, B, C, D는 알고 단어 자체도 뭐 조금은 아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문법. 네. 그러니까 독해는 단어를 알면 어구 자체를 맞출 수 있는데 문법이란 것을 이 문법은
맨날 우리가 하지만 잘 안 되잖아 이게. 네. 근데 이제 그 문법을 딱 한 번에 정리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조태영 선생님이 되게 깔끔하게 정리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네. 조태영 선생님 문법만 잘하는 건 아니시죠. 맞아요. 뭐 독해도 잘하고 네. 다른 거 다 잘하세요. 하는데 이게 또 기술직 입장에서는 문법을 되게 또 힘들어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정말 처음 공부를 영어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물어보면 단어하고 그 다음에 문법이에요. 네. 그게 안 되니까 이 문법이 안 되면 독해도 또 안 되잖아요. 네, 안 이게. 돼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게 또 조태영 선생님이었다는 거. 네. 조태영 선생님한테 영상 편지 하나 쓰시죠. 네, 한번.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직접 뵈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 못해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진짜로 선생님 덕분에 합격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혹시 나중에 꼭 뵈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어는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원래는 점수대가 얼마 정도였는데 이제 올라가셨나요? 영어는 정말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국가직이나 제가 2년을 준비하면서 국가직이나 다른 직렬을 다른 그 시험을 봤을 때 네. 진짜 운이 좋으면 40이었고 아니면 거의 꽈락을 많이 나왔고 제가 이게 영어를 계속 해야 되는 건 알았지만 이게 문법은 무조건 다 틀렸고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연계되는 순서나 빈칸 이런 것도 다 많이 틀리고 하다 보니까 정말 창피하게도 꽈락이 많이 나왔는데 그 조태정 선생님 문법 강의를 듣고 그리고 중요한 건 시험 보는 아침에도 저는 그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 문법 그거를 제가 나름 정리해서 봤거든요. 그걸 보고 들어갔을 때 오히려 동그라미가 더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65점. 네. 야. 근데 이게 저는 오히려 더 잘 나왔던 때도 있었지만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을 그렇죠. 그 했거든요. 정도 점수면 왜냐하면 이 건축직에서 워낙 기술직은 과락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65점이면 정말 선방한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찍어서 65가 아니고 네. 나름 풀어서 65가 나왔다는 게 또 중요한 것 중에 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점수를 또 네. 받았다는 거. 네. 그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네. 이제 또 하나가 있죠. 네. 국사 과목. 네. 국사 과목은 또 한국사는 또 어떻게 하셨는지. 한국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기분이 나쁠 때나 네. 아니면은 기분이 좋을 때나 아니면 집중을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언제나 좀 웬만하면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좀 좋을 때는 칭찬도 듣고 잘하고 있다. 그리고 못할 때는 쓴소리도 듣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정말 유명하시잖아요. 전학의 선생님. 유명하시죠. 네, 네. 저는 웬만하면 수업을 너무 재밌어서 더 많이 들으려고 했고 그래서 암기 노트도 그렇고 특강 그렇죠, 명절 때 그렇죠. 특강도 웬만하면은 다 들으려고 했고 네 그런 거는 짤막하게 전부 다 회독을 할 수 있게끔 몇 개 강의도 안 되고 해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학기 선생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뭐 수업은 좀 길긴 한데 그 내용 자체가 되게 임팩트 있게 짧게 네, 짧게 맞아요. 잡아준다는 거. 네. 그러니까 책 자체가 거의 임팩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것만 딱 보고 그러니까 이게 책이 임팩트 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두꺼우면 공부하기가 반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얇으니까 반복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맞아요. 그래서 한국사 점수는 한 몇 점 나와요? 한국사는 되게 항상 같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암기 과목을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영어가 좀 더 잘 나왔는데 오. 한국사는 조금 더 낮게 나왔어요. 오, 야, 그러면 이게 국어가 90점을 받은 게 네, 정말 신의 한 수네요. 맞아요. 네. 그럼 이윤쌤한테 영상 편지 한번 남기셔야 됩니다. 자, 네. 이윤쌤 영상 편지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준 선생님. 제가 다른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좀 상황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그 100일 기도로 정말 덕을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 다른 시험 때보다도 이번에 좀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또 다른 제 후배들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면 강추할게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공이 남았습니다. 네, 전공 과목이 이제 구조하고 건축 구조하고 건축 계획 두 가지가 네. 있죠. 네. 두 과목이 있는데 건축 계획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나요? 계획은 일단은 강의를 좀 들으려고 처음엔 했어요. 예. 했는데 그게 건축 기사 필기랑 어느 정도 좀 겹치는 부분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구조보다는 좀 많이 그렇죠. 쉽게 좀 좀 다가오는 쉽죠. 예.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기사 필기를 처음에 준비했을 때 좀 덕을 많이 하려고 했고 여기 어. 강의 교수님을 좀 네. 드리려고는 했지만 그냥 기본 강의만 처음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 나름대로 혼자 나름대로 정리를 또 많이 하셨구나. 정리를 해서 그거를 좀 많이 돌려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공부하셨고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전공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건축 구조죠. 네. 건축 구조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셨나요? 제가 일단은 전공이 건축학이다 보니까 구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어렵게 좀 그렇죠. 느꼈어요. 왜냐하면 또 일반인들은 모를 수 있는데 전공이 아닌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건축공학이 있고 건축학이 있는데 건축학은 이 구조라는 과목을 거의 안 하거든요. 네, 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그냥 뭐 전공하고 전 상관없었다. 그러니까 그 과목은 거의 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김창훈 선생님 그 커리큘럼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다른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시험은 암기 과목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예. 선생님께서는 이건 암기가 아니라 암기를 그렇죠. 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무조건 이해를 해야 그렇죠. 언제 봐도 이해를 해야 다음에 또 생각도 나고 맞아요.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우선은 제일 먼저 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 3개월 안에 무조건 기본 이론을 끝내고 그다음 커리큘럼을 최대한 빨리 좀 따라가 보자. 네, 그렇게 해서 준비했던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기본 이론으로 정리를 하고 근데 이게 그냥 습득만 하고 계속 듣기만 하고 이해만 하다 보니 정리가 안 되는 걸 또 그렇죠. 교수님께서는 나름대로 테마 정리라고 그렇죠. 하셔가지고 테마의 핵심 유학 정리.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한 권의 단권화를 되게 쉽게 해주셨어요. 이게 마지막까지도 시험장 가서도 한번 가볍게 훑고 지나가면 어떻게 보면 그 단원에 필요한 내용이나 수치 아니면 계산 그런 것도 금방 외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그 자료는 아직도 버리지 않고 가지고 그럼요. 계시다면서요. 네, 그거는 제가 2년을 준비하면서 약간 바뀌는 부분도 제가 거기에서 표시를 하면서 한 번 더 외웠던 것처럼 많이 활용이 되고. 자, 저 여기서 이제 2년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그 네. 2년 부분은 조금 있다가 멘탈 네. 관리에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2년이 되었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그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네. 그리고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평일에는 공통 과목을 위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처음이었고 이게 해가 넘어가면 이제는 시험이 가까워 왔을 때. 시험이 가까워 왔을 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전공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그래서 네.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 커리큘럼 중에 그 밴드를 활용해서 그렇죠. 아침마다 네. 수업을 되게 몇 문제씩만 올려주시거든요. 네. 그거를 정말 간단해요. 그 전주에 했던 거를 수업을 들었던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그렇죠. 한 번씩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을 올려주시는데 그렇죠. 그거를 눈 뜨자마자 한번 보고 그리고 다른 이제는 영어를 하고 그 다음 날도 한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일에도 한 번씩 더 복습을 하는 효과가 그렇죠, 그렇죠.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밴드 문제풀이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학습법을 가지고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학습법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게 이제 합격한 기준이었고 네.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아주 이제 여러 가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도 있죠. 슬럼프 어떻게 겪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합격자가 전하는 이야기 해서 이제 키워드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건축직 추천 이유와 장점입니다. 자, 건축직 추천하는 이유가 있나요? 우선 직장 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저와 비슷한 연령대 분들은 일단은 부담 없는 커트라인? 그렇죠. 네. 첫 번째가 어쩔 수 없이. 컷이 낮다는 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전공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정말 김창훈 선생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세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고 어떻게 보면은 굳이 암기 과목 암기해야 된다 그런 부담감보다는 이해하면서 넘어가면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건축직에 대해 좀 적응하는 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건축직 전공 과목이 문제가 되는데 공통 과목 똑같은 거니까 네. 전공 과목은 실질적으로 뭐 전공이라고 하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용어 자체가 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다른 네. 것들에 비해서 네. 그리고 뭐 계산이 많다든지 그것도 아니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중장년층 뭐 학습 꿀팁인데 아까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게 그 얘기였죠. 네. 혹시 그때 얘기하지 못한 것 중에서 뭐 꿀팁 하나 있나요? 이게 되게 저도 그랬는데 오랜만에 시험장에 가면 이 수능했던 너무 옛날 기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아, 공부하는 것도 시간이 중요하지만 맞아요. 직접 시험장에 갔을 때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진짜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가 강점이 있는 과목을 언제 문제를 풀고 약점 있는 과목을 언제 문제를 풀지 그거는 자기가 좀 문제를 풀면서 좀 정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뭐 정답은 없는데 본인이 봤을 때 뭐 모의고사를 한번 본다든지 해서 네. 내가 어떤 과목을 먼저 풀고 어떤 과목을 또 뒤에 푸는지 네. 그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 그 네,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보통 어떤 과목을 제일 먼저 풀었나요? 저는 일단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어떤 거냐, 언제 문제를 푸냐를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게 가장 장점이냐라고 했을 때 그 두 개를 먼저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처음부터 제가 약점인 영어를 먼저 붙잡고 하다 보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죠, 그렇죠. 가장 편하게 그냥 우리나라 말이기도 하고 한 국어를 먼저 시험을 국어를 제일 보고,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이 국어를 보고 그 다음에는 이게 전환기 선생님 보면은 문제만 보면 어떻게 보면 10분 컷 막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요새는 국어 뭐 5분 컷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너무 쉽게 나온다고 그렇죠, 해서 그렇죠. 예. 국어 보고 그다음 영어 한국사 보고 네, 그리고 저는 영어를 영- 봤어요. 영어 그다음에 영어. 네, 그 다음에 저는 계획을 보고 계획 보고 네, 그 다음에 건축 구조를 봤어요. 그렇죠. 뭐 네. 혹시 다른 직렬을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순서로 또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뭐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그거는 자기가 첫 번째 포인트를 줄게 자기가 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을 네. 1순위로 두라.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 영어 또 자신 있는 분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영어 자신 있으면 영어를 1순위.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1순위를 제일 잘하는 걸 두라. 네, 두 번째는 거의 한국사가 많겠죠. 맞아요. 한국사가 많고 시간 조절을 해야 되니까 세 네. 번째가 이제 공통 과목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거. 네, 왜냐하면 이걸 또 맨 뒤에 놓으면 과락이 나올 수 맞아요.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전공 과목을 네. 맨 마지막에 네, 두 과목을 두는 게 좋겠다. 네. 상당히 좋은 꿀팁인 것 네.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거기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걸로 시간을 정하게 됐는데 오, 네, 선생님 그 마지막 그 커리큘럼 중에서 동형 모의고사 그렇죠. 봤어요. 통영 네. 모의고사. 맞아요, 거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정말 짧은 시간에 어려운 문제를 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거기에 그 수업을 통해서 구조를 마지막에 놓을 수 있었어요. 이게 10분이 됐건 15분이 됐건 정말 빠른 시간에 어려운 문제더라도 제가 모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찍고라도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그 키워드만 보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어렵건 쉽건 거의 정말 5분도 안 남았을 때 봐도 한두 문제 찍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70% 이상 맞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오히려 구조가 마지막에 있어도 오히려 부담이 없더라고요. 근데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비전공자이신 분들이나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저의 동년배나 친구들이 보면 이게 구조나 전공을 건축을 했으니까 자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렵게 나오면 처음부터 약간 그렇죠. 맞아요. 멘탈이 털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 근데 이게 동형 모의고사가 정말 어렵게 나오는데 그만큼 자신감도 많이 줘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마지막에 이렇게 넘어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70점이 넘었거든요. 되게 영어에 할애를 많이 했는데도 시간이 없는 와중에도 전공을 정말 빨리 푸는데도 어느 정도 점수가 평균적으로 나오니까 정말 마지막에 더도 자신감 있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수업 맨 마지막에 커리 중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제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수업 문제를 시간을 재서 계속 푸는 연습을 네. 뭐 한 몇 회씩, 8회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 시간대에 가능하면 제가 어려운 문제들도 되게 많이 내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 실전에 가서 그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많이 훈련이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가 슬럼프 및 갈등을 대처하는 법. 야, 이거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직장 생활 하시면서 공부할 때 아마 이것 때문에 뭐 직장 생활 안 하더라도 공부만 하시는 분들도 이 슬럼프 정말 많이 오거든요. 이때 갈등 대처법. 자, 슬럼프 있었나요? 네, 저는 딱 정말 크게 두 가지 있었는데요. 하나는 제가 원래는 작년에 일을 병행하면서 1년 만에 합격을 할 수도 있었는데 네.
일단 필기 시험을 그때 합격을 하셨군요. 네, 합격을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 이게 딱 커트라인에 걸린 거예요. 정말. 컷이면 네. 이게 면접할 때 엄청 불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교수님한테도 그 면접 특강도 듣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거 뒤집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네, 그래서 올해도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약간 면접에서 네. 그죠. 면접에서 탈락하면서 그때 슬럼프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계속 해야 되느냐, 맞아요. 말아야 되느냐. 네. 그 진짜 이거는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모릅니다. 네. 이게 필기를 합격하고 그러면 거의 뭐 반은 된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반이 뭐예요? 80%는 된 거죠. 네. 그럼 주위에다가 얘기하기도 그렇고, 네. 야, 나 합격했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참 그래. 왜? 맞아요. 혹시 모르면 면접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또 다른 사람들은 필기만 합격하면 면접 무조건 되는 줄 알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요새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딱 면접에서 떨어졌으니까, 야, 이거는요, 슬럼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또 울컥하는데 이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이거 끝내고 싶었고 빨리 좀 제가 하고 싶던 거 이제 하고 싶다고 새로 이게 도전했던 거에 대해서 그렇죠. 턱은 넘었는데 맞아요.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아내랑 아이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걸 필기는 넘어봤으니까 내년에는 무조건 합격을 하자라는 생각에 좀 많이 이겨내려고 했던 것 같고 그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이랑 병행하다 보니까 그렇죠. 마음과 진짜 제가 짰던 스케줄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일 때문에나 맞아요. 이게 부딪히는 게 많아요. 계획은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네, 제가 뭐 공부를 하지 못할 때, 네, 왜냐하면 업무가 갑자기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오늘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지 이 계획은 다 세웠는데 맞아요. 그 계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을 때, 네. 그렇죠. 이게 특히 시험을 다가올수록 더 많이 화도 나고 많이 맞아요. 그런 그 답답함도 많이 쌓이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자기만의 어떻게 보면 요약집 같은 거를 꼭 그렇죠.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오. 이게 전공이면 전공, 아니면은 미리 공통 과목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필기 노트나 아니면은 그 요약집이나 이런 거를 그렇죠, 많이 그렇죠. 해주셔요. 맞아요. 그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전공 과목 같은 경우도 그 문제풀이 그리고 단원별 테마별 요약집 이런 거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기존에 했던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려지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럴 때일수록 좀 부딪히지만 그 와중에도 좀 잠깐이라도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이걸 해야 되긴 한데 그렇게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그런 거 보면서 좀 더 짧게나마 좀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하루 동안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말은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작심삼일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계획을 쫙 세워요. 세웠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또는 뭐 늦잠을 잤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하루의 계획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바보구나. 아유, 나 뭐지? 이래가 무슨 공부를 해. 이러면서 자책을 하게 되고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때 자책하지 마라.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다. 맞아요. 너의 잘못이 아니고 환경이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수록 포기를 하고 난 안 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 시간, 조그만 시간이라도 하시란 얘기예요. 맞아요. 그 단 10분이라도 포기를 하지 말고 함으로 해서 그날 부분에서 이만큼이라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계획이 안 됐다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분들 많거든요. 포기하면 합격이란 건 오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때 포기하지 말고 단 10분이라도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약 정리나 이런 것들 한번 본다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아마 직장을 다니시면서 그래 나도 한번 공부는 공부 한번 해볼까? 그리고 또 공부만 또 계속 하고 계신 분들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지? 그렇게 지금 수험 생활을 하고 계시는 네. 해왔던 분으로서 네. 그렇게 지금 이제 내년 합격을 위해서 아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수험생들. 그분들한테 조언과 응원의 한마디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고 할까요? 예, 가면 네. 하시죠. 제가 이번에 합격하면서 이렇게 주변에도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자신 있게 비슷한 상황인 사람들한테 좀 추천을 하면서도 행정직을 보라는 얘기는 솔직히 잘 못하겠어요. 근데 건축직이라고 하면 지금이 11월 달이니까 내년에 6월에 시험 본다고 해도 아직 7개월이나 남았는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이게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 건축직 공무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도전만 할 수 있고 자기가 처음에 세우는 약속만 어느 정도만 지킨다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될 수 있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하시지 마시고 고민할 시간에 하루라도 빨리 먼저 시작하시면 꼭 저와 같이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내년엔 좀 더 다르게 공직의 일원으로서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꼭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꼭 건축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건축직이 아니어도 좋아요. 다른 기술직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행정직 부분이 어렵다고 하지만 메가와 함께라면 행정직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할까 말까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을 하지 말고 행동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할까 말까 하는 순간에 그냥 해야지. 바로 그냥 등록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운동을 해야지. 몸이 아프니까 운동해야지. 계속 운동해야지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운동하는 시기를 놓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시간은 훨씬 많습니다. 그 많은 남은 시간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급여 부분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의 어떤 생활을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길이 공무원의 길이 된다 그러면 그 길 또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도전하시면 여러분은 그 도전의 끝에 합격이라는 기쁨을 충분히 맞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격자분이 곧 결과가 되고 합격자분이 곧 과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번 외쳐볼까요? 네. 이렇게 해보죠. 합격은 메가와 함께.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네. 그래서 중장년층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직장에 다니실 분도 계실 거고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고민하는 것보다는 바로 실천하는 게 최고라 생각합니다. 합격은 메가와 함께!